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HMM이 한번 강하게 딱 요즘 움직임 보여주고 나서 눌림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볼 거고, 딱 이 자리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런 매매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했던 종목이죠, HMM이. 진짜 2000%짜리 상승 진짜 이때 당시에 보여주면서 거의 1년 동안 사람들이 진짜 HMM만 외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4년이 지나버렸네요. 진짜 시간도 참 빠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제가 22년도인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던 게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뺐다가 그 다음 움직임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딱 그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아마 대문 영상에 지금 올려놨을 거예요. 이 HMM 뭐 투자대학 치시면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거 조금 보고 오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움직임을 좀 추가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조선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해운 쪽 업황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당장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이슈가 있었던 게 조선 쪽에 또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또 해군 전략을 또 강화를 한다. 근데 이게 왜 하는 거냐면은 요즘에 국제 정세가 막 이곳저곳에 자꾸 전쟁 터지고 뭐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약간 리스크들이 자꾸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호주가 또 해군 전력을 또 강화를 한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우리나라가 이런 해운이라든가 조선 이쪽은 또 우리나라가 또 따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 조선업계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해운, 조선, 선박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쪽 업종은 사이즈가 크잖아요. 막 나오는 지금 사이즈 보니까 이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이 향후 10년간 이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가지고 이런 신형 호위함 11척과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뭐 이런 것들 6척을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야, 거의 뭐 10조면은 엄청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막 9조, 10조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부각을 좀 더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더해가지고 호주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에서도 해군력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이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가지고 지금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방선 조선업계, 또 특히나 진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봉이니까 우리나라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요즘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이것저것 요즘 조선이랑 해운 쪽 되게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슬슬 오래 쉬었거든요, 이쪽 업종 자체도.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슬금슬금 보낼 준비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많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턴 보여주면서 흐름을 좀 전환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HMM이 이번에 그러면서 뭐 요즘 업황도 좋았는데 여기서 한번 급등포를 딱 하고 강하게 보여줬어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원래는 그 매각 이슈였거든요. 보면은 보시면 원래 매각 이슈였었어요. 쳐서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이 또 매각 관련해 가지고 인수하고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기대감이 또 불어 올라왔었던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무산되게 되면서 이제 약간 눌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여기서 이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흐름은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왜 바꿨다라고 볼 수 있냐면, 뭐 이따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항상 시작은 추세를 돌파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안에서는 백날 첫날 뭐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싸우고 뭐 온갖 난리를 다쳐도 하락 흐름 안에서는 절대 탄력을 받을 수 없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찍어놓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락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 움직이는 라인들은 계속해서 힘이 밑으로 가고 있는 라인이에요. 물살이 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 안에서는 올라가는 폭보다 떨어지는 폭이 더 큰 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라인이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애들은 당연히 돌파부터 만들어냅니다. 돌파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흐름을 뭐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를 돌파를 했다라는 건 이 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벗어나려면 굉장히 강한 힘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엄청난 이번에 뭐 인수, 합병, 매각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지만, 여기서 결국 돌파를 하고 나서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 소리는 뭐냐면,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쭉 하락흐름 타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어요. 뭐 시속 한 200km 정도 될 겁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여기서 돌파를 했다라는 건 이 하락으로 가려던 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면은 근데 열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바퀴에. 그 열의 흔적이 이겁니다. 확실하게 걸렸으면 이 열이 무조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파각이 딱 나와주면서 이렇게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진짜 거의 한 10조 원짜리거든요. 물량이 10조예요. 10조, 여러분들 10조 원. 10조 원짜리 물량인데 이 정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흐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이런 신호탄을 뽑아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이제 현저하게 떨어져요.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물론 아주 간혹 가다가 우리 저기 강원도 막 이렇게 구불구불 고개들 운전할 때 뭐 정말 이제 브레이크를 너무,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안 잡고 풋브레이크만 가지고 쓰다 보면은 아주 간혹 브레이크가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뭐 있긴 하죠. 그렇지만 브레이크가 일반적으로 터지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벗어나고 신호탄까지 나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확 걸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밑으로 가려는 힘에서는 벗어나서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즉 이제부터는 저점을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MM은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확실하게 브레이크 걸었으니까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우선 이게 정석파동이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거를 꼭 여러분들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가고 고평가에서 저평가까지 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 고평가에서 저평가까지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이렇게 가는 거, 요 두 개가 가장 정석 파동이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 그림 지금 얘 HMM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가고 고평가에서 저평가까지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요 절반 정도까지 보통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한 파동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왜 절반만큼 빠지냐면은 여기가 그 이전까지의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항상 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파동이 이만큼 나오고 꺾이기 시작했다라면 이게 저평가에서부터 파동의 원리 자체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저평가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고평가까지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게 보통 폭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절반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원래 적정 가격으로 회귀를 해주는 작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파동이 나온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서 새롭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라인이에요. 뭐를? 얘가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갈 녀석이냐,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갈 녀석이냐. 이제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이 정해야 돼, 준비하면서 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봐봐요. 자, 이렇게 적정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왔다 갔다를 하는데 적정 가격이 영원히 일자로 있진 않죠. 그 전까지 적정 가격은 여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지만 영원히 일자로 있지 않고, 뭐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성장을 바탕으로 위로 가기도 하고요. 그 만약에 좀 후퇴한다라 그러면은 밑으로 가기도 하겠죠. 어찌 되었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얘가 적정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놈이야, 회사가 잘 되고 올라갈 놈이다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분명히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 기준으로 저평가에 위치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버텨보다가 자연스럽게 딸려 올라갑니다. 얘가 이제 저평가에서 자연스럽게 저평가하게 됐기 때문에 고평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가 나오면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저점이 됐기 때문에 돌파각이 나오면서 고점으로 끌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 곡선을 보통 그리면서 그림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있다가 만약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적정 가격 곡선이.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고평가에 위치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하락 곡선을 바뀌게 됩니다.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요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보통 다음 흐름에 대한,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HMM이 이제부터
지금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파동은 어떤 파동이냐면 이렇게 당분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동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물론 매각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왜? 여태까지 하락 흐름을 태우고 있었고 이제 첫 돌파인데 이렇게 하락 속력이 아직 붙어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는 밟았지만 바로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속력이 아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후진 기어 놓고 풀악셀 밟고 있다가 여기서 중간에 그 중립 기어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멈추지도 않는데 드라이브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고장 나죠. 여기서 이렇게 가길 바라는 게 중립 기어 없이 그냥 한 번에 드라이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멈추는데. 그래서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가기가 어려운 자리였고 여기서 이 하락 흐름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놨지만 이제 속력이 멈출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를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립기어 구간이에요. 이 중립기어를 거치면서 당분간은 어차피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며칠 조정 나온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당분간은 조금 박스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 정도 박스권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안에서 박스권을 당분간 한두 번 정도는 더 그릴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선 그럼 어떤 매매가 가능하겠어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겠죠. 요게 폭 사이즈가 되게 커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짜리 파동이냐면 대략적으로 잡아도 한 70%, 60%, 70% 정도 되는 파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금 어떤 원리들 때문에 가능성상 어디까지나 확률이긴 하지만 물론 저도 이렇게 가면 좋은데 우선 이 가능성보단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확률상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럼 여기 안에서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요? 우선 내가 그냥 들고 있다라 그러면 물려 있어요. 여기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분들이 지금 선택지가 없지. 이제 와서 손절하기도 늦었고 이미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버팅기시면서 차라리 평단가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눌러줬다가 요 하단 찍고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 돌파형 패턴 이런 것들 나와주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눌러줬다 이런 패턴 나오면 공략을 해서 여기서부터 요 상단 라인까지 먹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 이런데 물려 계신 분들도 이런 자리는 이제 잡겠다는 신호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똑같이 이런 패턴들 나와주면서 이 하단 부분 근처에서 받는 자리 보여주면 평단가 관리 한번 해주면 요 정도로 낮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낮추고 나서 올라올 때 같이 다시 한번 평단가 낮추고 정리를 해주고 다음 타점을 잡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어쨌든 큰 흐름이 뒤바뀐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요 속에서 내가 매매를 한다라면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평단가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생각을 해두시고 계시다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시간적으로 아직 조금 더 필요하다. 이제 하락 처음 돌파한 거기 때문에 이게 멈출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분명히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당분간 박스권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시면서 보시고 15,000원부터 한 24,000원 정도까지가 하나의 파동이 되게 될 텐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니까 하단 라인에 왔다가 지금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결국에는 뒤에 추가적인 탄력을 못 붙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뺐다가 요 하단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지성으로 너무 빠르게 막 과도하게 보시지는 마시고 어차피 박스권 예상하시면서 조금 더 유리한 진입가는 저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이니까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것까지 보고요. 이런 데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면 순간적으로 한 3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파동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당분간 계속해서 어차피 이 정도 박스를 그릴 거다라고 보이니까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고 여기서 이 박스권 매매로 끝내실 분들은 잡아가지고 전량익절 하고 또 다시 눌러주면 또 전량익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그래도 다음 파동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진입 타점은 똑같은데 올라올 때 요 24,000원 정도에서 분할익절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혹시 터질 수 있어요. 못 터진다라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올라왔었을 때 수익률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빠져버리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니까 분할익절 해주고
이 상태에서 추가 돌파가 나오면은 저기 5만 원 정도까지 보시던지 아니면 추세 매매로 계속 저점 높여가면서 끌고 가는 방식으로 끝까지 물고 가보시던지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뚫리면 좀 위험합니다. 뚫리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 파동으로 가게 됐었을 때부터 또 굉장히 큰 폭으로 한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뚫릴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고 가요. 여기를 지금 반드시 사수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거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총정리 한번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하락 흐름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이 엄청난 물량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나온 상황이다. 이거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나 흐름 바꾸겠다, 큰 흐름 바꾸겠다라는 엄청난 물량의 신호탄이니까 이젠 이 하락 흐름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제부터는 박스권을 거치면서 이 다시 한번 다음 방향성을 잡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요 눌림 나왔다가 이제부터는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니까 눌렀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시점부터는 공략 지점으로 보셔도 괜찮고 안 깨지는 선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갈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빼고 이렇게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25,000원 정도짜리 1차 목표가 잡고 분할 익절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터져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5만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보시던지 아니면은 그때부터 추세 매매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며칠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니까요. 어차피 지금 이제 첫 돌파 나온 거라서 분명히 박스권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안 깨트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안 깨지면 계속해서 이 그림 그리다가 결국 넘어가는 그림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 과정 거치고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흐름들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는지 위주로 좀 살펴보고 계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